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른 새벽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3시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미국 CNN이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비경으로 선정한 곳이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왼쪽으로 새벽 여명이 떠오르네요. 시원하게 쭉 뻗은 이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길이가 무려 34km인데요. 총 5개 구간 중 4번째 구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군산시 비응항과 야미도를 잇는 약 12km 구간인데요. 경치가 너무 멋졌습니다. 이제 멋진 섬들 사이로 길이 이어집니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약 3시간을 달려 선유교 공영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2018년에 개통한 선유교입니다. 다리 위에서 보는 경치도 환상적이네요. 저 멀리 오늘 제가 갈 코스가 조금 보이네요. 선유교 아래쪽으로 스카이워크가 있는데요. 스카이워크는 복귀할 때 이용하려 합니다. 선유교를 건너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래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선유교 다리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선유교 다리 아래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요. 선유교와 스카이워크가 아주 잘 보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오른쪽으로 샛길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옥돌해변 데크길입니다. 한적한 항구를 시작으로 멋진 데크길이 이어지네요. 오늘 제가 볼 비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출발부터 멋진 경치가 방문객을 반겨줍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이곳은 선유항입니다. 주변에 식당이 꽤 많아서 아침 식사를 이곳에서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선유항 끝쪽으로 가면 데크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치입니다. 눈앞으로 고군산 군도가 그림처럼 펼쳐지는데요. 말문이 막히는 경치입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데크길은 해안선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거쳐 있습니다. 서해라서 밀물 썰물에 따라 물 높이가 달라집니다. 고군산 군도는 무려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16개가 유인도입니다. 데크길 전망대에서 보니 유난히 웅장한 돌산이 보이는데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 꼭대기가 다음 목적지입니다. 데크길 끝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이 해변은 옥돌 해변입니다. 모래 대신 깨끗한 옥돌이 깔려있는 아담한 해변입니다. 해변 가운데 상점들 사이로 작은 골목이 있습니다.
민박집 사이로 나 있는 작을 곰보를 지나 트레킹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산악회에서 많이 찾았는지 여기저기 리본이 많네요. 작은 언덕을 넘으면 사거리 도로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대각선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길을 건너면 왼쪽 터널로 쉽게 갈 수도 있고 오른쪽 산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산길은 경치가 아주 좋지만 상당히 가파른 구간이 많아서 등산화와 장갑 등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코스는 중간중간 멋진 조망 때문에 감탄이 나옵니다. 어딜 봐도 절경이 펼쳐지네요.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말 그대로 깎아지른 바위산입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바위 암벽인데요. 손을 이용해야 될 때도 있어서 장갑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선유봉 정상입니다. 높이는 112m입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비행기를 탄 듯 섬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치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코스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왼쪽 샛길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 코스도 만만치 않은데요. 평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하산 코스에서 보는 풍경도 정말 멋집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더 멋져 보이는 것 같네요. 하산길은 가파른 구간도 많으니 더욱 조심하시고요. 이제 장자교로 이어집니다. 장자교는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다리입니다. 오른쪽으로 우뚝 솟은 봉우리는 대장봉인데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장자교 왼쪽 아래에 장자 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배를 탈 건데요. 현장에서 당일 매표하시려면 적어도 1시간 전엔 도착해야 표가 남아있을 겁니다. 이 배는 2시간 전에 군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미 배에 승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니 가려져 있던 귀암 개석들이 보이네요. 이 배는 장자도를 출발해서 관리도, 방축도를 거쳐 명도, 말도까지 약 40분간 운행을 하는 단거리 코스입니다. 약 10분 만에 첫 번째 섬인 관리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이 더 지나 두 번째 섬인 방축도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내리시네요.
방축도를 지나갈 때 멋진 절경이 있는데요. 바로 독립문 바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구멍이 생겼는지 신기할 따름이네요. 바위 뒤로는 멋진 출렁다리가 있네요. 다음에는 방축도도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약 40분을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계단이 상당히 가파른데요. 신속하게 승하차를 해야 합니다. 이곳은 고군산 군도의 끝에 있는 명도라는 섬입니다. 이곳에서 섬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명도는 아름다운 작은 섬인데요. 마을을 지나 낮은 산으로 트레킹로가 이어집니다. 이런 외딴 섬으로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을 보니 뭔가 대단한 매력이 있겠죠? 점점 기대가 됩니다. 트레킹로는 그리 경사도가 높지 않고 곳곳에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걷기 좋았습니다. 오른쪽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고 산길도 잘 가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섬 트레킹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명도 꼭대기에는 구렁이 전설 전망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곳에 큰 구렁이가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멋진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은 숨이 멎듯 멋진데요. 앞에 보이는 보농도로 이어지는 인도교가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저 멀리 두 번째 인도교도 보이네요. 덕분에 세 개의 섬을 걸어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보농도로 내려가는 길은 이곳이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국적입니다. 미국 CNN이 왜 이곳을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비경이라고 선정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인도교에서 바라보는 바다 경치는 정말 시원했고 말문이 막히는 절경에 발걸음이 점점 늦어집니다. 보농도에는 멋진 해벽이 있는데요. 수직으로 깎은 듯한 바위들이 마치 성문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 더 신기하네요. 다리를 건너면 보농도 데크길이 바로 이어집니다. 계단에서 뒤를 보면 더 멋지고요. 데크길은 섬을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조금 가니 두 번째 인도교가 보입니다. 이 다리는 보농도와 말도를 연결해주는 마지막 인도교입니다. 말도는 이름 그대로 고군산 근도의 가장 끝에 있는 섬입니다. 다리 아래에는 좌우의 해류가 만나서 물살이 아주 거칠었는데요. 제 눈에는 정말 신기해 보였습니다. 이 인도교는 타원형의 주탑 아래에 와이어로 다리를 매달은 형태인데요. 그래서 외형이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말도는 섬 자체가 지질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기암절벽이 있고 특히 습곡 해변이 유명합니다. 마치 파도가 치듯 구부러진 바위들이 보기만 해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제 말도 해변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역시 멋진 풍경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것 같네요. 이곳이 말도 정상인데요. 군시설이 있는데 상주하는 군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을 지나 내려가면 갈림길이 있는데요. 오른쪽 포장도로는 빠르게 내려가는 길이지만 저는 왼쪽 데크길로 내려갔습니다. 이 작은 섬의 데크길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작은 전망대가 있는데요. 고군산 군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전망대를 닿아 왼쪽 데크길로 길이 이어집니다. 울창한 원시림을 지나면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말도리입니다. 선착장에 아담한 해변이 붙어 있네요. 선착장에서 보면 습곡 해변이 더 잘 보입니다. 이 습곡 해변은 천연기념물 제501호입니다. 말도리 표지석 뒤쪽으로도 멋진 습곡이 장관이네요. 기암괴석을 따라 걸어가면 저 멀리 등대가 보이는데요. 등대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말도는 작은 섬이지만 주변에 어장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중요해서 등대가 3개나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 등대 쪽으로 가시면 경치가 아주 좋은데요. 안쪽에 말도 항이 있는데요. 너무 아늑하고 조용해서 힐링하기 딱 좋았습니다. 아직 배 시간이 남아서 한참 이곳에 매트를 깔고 도시락을 먹으며 쉬었다 갔습니다. 바로 앞에 이끼가 잔뜩 끼어있는 큰 바위섬이 있고 바로 옆에는 작은 돌섬인 도끼섬과 그 위에 외로운 천년송이 있습니다. 첫 배와 막배 사이가 약 3시간 정도 있는데요. 천천히 둘러봐도 시간이 충분하니 돗자리와 도시락을 준비하셔서 여유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돌아갈 배 시간에 맞춰 배가 왔습니다. 복귀하는 배 시간은 2시 25분입니다.
배는 오후 3시에 장자도로 복귀했습니다. 장자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경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입구에는 호떡마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호떡 가게가 꽤 많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 개 먹어봤는데요. 딱 옛날에 먹던 옛날 호떡 맛이네요. 호떡마을을 지나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한 몇 년 전입니까? 이곳은 천년송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보니 장자교와 섬들이 큰 방파제처럼 아늑하게 막아주고 있네요. 저 앞에 우뚝 솟은 바위산이 다음 목적지입니다. 올라가는 코스는 계단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코스와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조금 완만하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산길 코스로 갔습니다. 이 코스에는 산 뒤쪽을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알려주는 사람 지금 같이 나와요. 약 30분이 걸려 대장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높이는 142m입니다. 이곳에서 보는 경치는 정말 환상적인데요. 점점이 수놓은 섬들도 멋지지만 더 멋진 경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듯 장자도와 선유도를 한 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경치에 반해 CNN이 이곳을 선정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멋집니다. 내려갈 때는 계단 코스로 내려갔는데요. 계단 중간중간에 보이는 경치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멋졌습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계단이 맞지. 나 그거 내려가려고. 중간에 할매바위가 있는데요. 약 1억 년 전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바위인데 마치 아이를 업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바위를 보며 사랑을 약속하고 배신을 하면 돌이 된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장자교 바로 옆으로 인도교가 있는데요. 스카이워크에서 보면 장자교와 대장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입니다. 저거 뭘까? 스카이워크를 지나면 멀리 짚라인 타워가 보이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짚라인을 타고 계시네요. 바다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선유도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명사심리라고 부를 정도로 깨끗한 모래사장이 초승달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해변 끝에는 망주봉이라고 부르는 멋진 바위 암벽도 보이네요. 해수욕장 주변에는 상업시설이 아주 발달해 있어서 뒤풀이를 하기에 딱 좋은 위치입니다. 해변을 따라 쭉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저 멀리 처음에 건넜던 선유도가 보입니다. 복귀할 때는 선유도 바로 옆에 있는 인도교로 가겠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인도교로 이어지는 샛길이 왼쪽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 내려다봤던 그 길인데요. 가운데 아찔한 유리 전망대도 있습니다. 전망대가 어찌나 아찔한지 조심조심 걷게 되네요.
이곳에서 노을을 보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엄청 잘 내려가는데. 그거 아니야. 이름 와가지고 혼자 다니. 인도교를 지나면 그대로 샛길이 이어집니다. 조금 내려가면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이쪽부터 시작해도 좋겠는데요. 중간에 올라간 선유봉은 꼭 가야 할 코스는 아니니 개인 체력에 따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